자, 이번 시간에는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좀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시 등차 수열의 합을 떠올리면서 이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 기억에 좀 더 오래 남는데요. 우리 등차 수열의 합 공식 한번 써볼까? 등차 수열의 합. 자, 어떻게 됩니까? SN이라고 하는 것은요, 2분의 n에 가로 열고 2a1 플러스 n-1 띠다. 기억하십니까? 네, 여러분 등차수열의 합공식 정도는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 등비수열에 대해서도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기로 하는데, 이 합이라고 하면은요 반드시 항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항의 개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그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만 등비수열의 합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역시 기억하시면서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좀 배워보기로 하겠어요. 자, 먼저 표현 자체 SN이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어떤 수열의 합을 의미하는데 n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항의 구조가 초항, 그리고 초항에다 일정한 값을 곱했고 또 일정한 값을 또 곱했어요. 아하, 등비수열이구나.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데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구하여 합을 더해라 이랬어요. 그러면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고 얘가 n번째 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이때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인데요. 등비수열에는 공비가 존재하잖아요. 그 공비를 양변에, 주어진 식의 양변에 r을 곱해서 다음과 같이 한번 또 써보기로 하겠어요. 여기에다가 r을 곱하니까 ar이 되는데 요 ar과 똑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밀어서 쓴 거야. 그래서 ar 썼고 ar에다 또 r을 곱하니까 하나 밀어서 ar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맨 끝에 ar의 n-1승인데 여기다 밀어가지고 ar의 n승 이렇게 썼어. 그래서 얘들아 변변이 한번 빼볼까? 좌변은 sn-rsn이 되는 것이고 우변은 이렇게 배열해놓고 빼니까는 다 지워지잖아. 이렇게 지워져. 이렇게 계속 지워진단 말이야. 지워지고 나니까는 윗줄에서는 a가 남고 아래쪽에서는 ar의 n승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좌변은 sn-rsn이고 우변은 a-ar의 n승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sn으로 묶어서 정리해보니까 1-r의 sn은 자, 우변은 a로 묶으니까 a의 1-r의 n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수의 계산에서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죠. 뭐야? 막 나눌 때는 말이죠. 0이 아니라는 확정적인 근거가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즉 1-r이 0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r이 1이 아닐 때는 말이죠. 요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주니까 1-r분의 a의 1-r의 n승이라는 수식이 정리됩니다. 근데 분자분모에다 우리가 마이너스 1식을 곱해볼까? 마이너스 1식을 곱해보니까 이것은 r-1에 a의 r의 n승 마이너스 1이라고도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식을 차이를 두고 외우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r이 1보다 작을 때는요. 바로 요 공식을 쓰는 게 유리하고요. 계산할 때 유리하다는 뜻이야. 이 공식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공식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씩 곱하면 얘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때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쓰면 유리한 공식이 되는 것이고 이때는 r이 1보다 클 때 쓰면 공식이 유리하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못해요. 음수가 붙어있는 계산을 잘못하니까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계산의 실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한 등비급수라는 걸 들어가게 되면요. 그때는 공비가 모두 1보다 작은 경우를 다루기 때문에 이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지만 역시 무한 등비급수라는 확장된 단원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되고요. 또 수열에서는 공비가 1보다 작은 경우보다는 1보다 큰 경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r-1분의 a의 r의 n승-1을 외우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r이 1이라면은 r이 1이라고 하면은 이 계산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따로 생각해야 되죠. 주어진 식에다가 r에다 2를 집어넣으면 결국은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가 되는 거 아니야?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은 상수수열이라고도 하니까. 근데 이게 무슨 뜻이야? 바로 SN이라고 했으니까 이 A가 N개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니까 같은 것이 N개 있다? 즉 NA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등비수열의 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해계수의 결정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항이 무엇인지 공비가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예제 1번을 통해서 좀 더 훈련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과 같이 주어진 수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수열이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떤 수열의 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각 항을 조사해보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아, 여기다 곱하기 Q 했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Q 했어요. 그러니까 공비가 Q구나. 물론 공비 Q가 0이 아니어야 되겠죠. 또 1도 아니어야 되겠죠. 이랬을 때 Q가 0도 아니고 또 Q가 1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죠? 0과 1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어진 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네? 어떻게? 바로 등비수열의 합으로 인지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항해계수를 결정해야 돼요.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인데 이들 간의 규칙을 발견해야 되겠죠.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3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n-1이니까 얘가 n번째 항으로 인정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해 개수가 n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면 천천히 써볼까? 바로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초항은 p 그리고 1 마이너스 공비 q의 항해 개수가 n개니까 n승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혹은 q가 만약에 1보다 크다라면 얘는 q 마이너스 1분의 p의 q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1번과 2번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다 똑같아요. p, pq, pq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맨 끝에 가보니까 얘는 p 곱하기 q의 n-1승으로 끝났는데 얘는 p 곱하기 q의 n승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아까 말이죠. 이거 등비수열이니까는 an을 한번 구해보자. an이 p 곱하기 q의 n-1승이거든. 바로 n번째 항이 p 곱하기 q의 n-1승이니까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얘가 n번째 항이잖아요. 그러면 요건 바로 다음 번째 항이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이잖아. 그래서 항의 개수를 n 플러스 1개로 보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써야 돼? 1 마이너스 q분의 초항은 p,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q의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1개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규칙을 발견할 수 있지. 아, 선생님 여기는 항의 개수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군요. 그래요. 여기에는 항의 개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분자분모에다 마이너스 1 곱하니까 q 마이너스 1에 p의 이것은 q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무방하겠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 1, 2, 3번. 자, 2번과 3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보니까 초항이 달라졌어요. 얘는 초항부터 pq가 되었고요. pq의 제곱이 되었어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를 보면은 초항이 1승, 두 번째 항이 2승, 세 번째 항이 3승이라면 n승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n번째 항이야 이렇게 인정할 수 있죠. 얘가 첫 번째 항이라면. 그죠? 그러면 항의 개수는 n개로 인정할 수 있고 초항은 pq로 봐야 되겠고 공비는 역시 q로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1-q분의 초항은 pq. 자, 이거 빨간색으로 일치성 있게 한번 써보자. 1-q분의 여기는 초항이 pq가 되는 것이고 1-q의 항의 개수는 n개니까 n승으로 써주셔야 하는 거예요. 역시 q의 값이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얘는 순서 바꿔서 q-1에 p, q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3번과 4번의 차이를 또 구별하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공비가 얼마예요? 공비가 1 플러스 q로 봐야 되겠죠? 1 플러스 q. 그 다음에 1 플러스 q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먼저 우리가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이렇게 돼 있는데 이들 간의 관계를 발견하니까 2일 때 3이란 말이야. 그러면 n일 때는 얘가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겠죠. 그래서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1개로 봐야 되니까 이때는 어떤 식을 세울 수 있겠어? 바로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1 플러스 q라고 했고 물론 q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다소 달라지긴 하겠지만 1 플러스 q는 눈으로 봤을 때 1보다 일단은 q를 더했으니까 1보다 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1 플러스 q를 먼저 쓰자. 알겠니? 1 플러스 q 마이너스 1. 사실 나중에 여러분들 복리법이라고 하는 적금식에서 이러한 계산법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미리 해보는 거야. 그래서 1 플러스 q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초항은 얼마야? P라고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Q에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1개였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요걸 이렇게 살짝 지어놨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것만 보고 공비가 Q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야. 이 구조에서 본다면 공비는 Q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1이 지어지고 Q만 남았으니까 이걸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1 플러스 Q 마이너스 1 되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공비는 1 플러스 Q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 이제 실질적인 숫자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기로 하겠는데, 자, 4, 그 다음에 2,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네요. 어떻게 됐죠? 공비가 2분의 1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 지수법칙을 표현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n에 관한 식이 음수, 2의 마이너스 n승.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까 등비수열 강의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공비의 결정은 언제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n 앞에 개수가 1일 때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는 뭐야? 2의 마이너스 n승이니까 이 마이너스를 2한테 주니까 2의 마이너스 1승 2분의 1로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겠어요.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없다라고 해도 요 식만 보고도 공비가 2분의 1이구나 하는 것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수열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얘가 초항이고 얘가 둘째 항이고 얘가 셋째 항인 건 아는데 얘가 과연 몇 번째 항이냐라고 하는 항의 개수가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이 무엇을 활용해야 된다? 바로 일반항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것은 초항이 4, 그 다음에 공비가 2분의 1에 n-1승 이런 식을 세워봤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는 4라고 하는 것은 2의 2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니까 2의 마이너스 n 플러스 3승이라는 것이 일반항이에요. 근데 이렇게 놓고도 얘네 둘을 갖다가 비교하니까 이거 구별이 좀 안 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봐봐 얘들아. 그러면 이런 방법을 쓰세요. 바로 AX가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데 이것이 맨 끝에 있잖아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과 같아야 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되니까는 이거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겨주니까 X라고 하는 것이 N 플러스 4가 되잖아요. 그래서 무려 이 녀석은 n 플러스 4번째 항이야. 그러니까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4가 되는 것이지. 그럼 공비는 2분의 1이지.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어떤 공식을 써야 된다? 바로 공비를 뒤쪽에서 빼줘야 돼. 1 마이너스 2분의 1에 초항은 4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1 마이너스 2분의 1의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4개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고 나머지 식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좀 더 아름답게 정리해볼까? 그러면 2분의 1이 역수치에서 올라오니까 8. 8은 2의 3승, 2의 3승, 그리고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2분의 1에 n 플러스 4승.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더 정리해라 그러면 더 정리해서 보기 중에서 답을 고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 이제 6번인데요. 6번 칸이 좀 부족하네요. 자, 칠판 하나 오랜만에 불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칠판 하나 나와라. 오케이. 자, 이번에는 6번 문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위에서 연습해본 대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데 공비가 얼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까? 곱하기 4 했죠? 또 곱하기 4 했습니다. 그래서 공비가 4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야? 맨 끝에 3 곱하기 2에 2n 플러스 2승이 되어 있는데 얘가 몇 번째 항인지 모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 AN이라고 하는 것은 초항 3에다가 공비가 4에 n-1승 이렇게 써봤어요. 그때 3 곱하기 2의 2승, 2의 2승에다 n-1승이니까 2n-2승. 자, 요 정도는 지수법칙을 가지고 여러분들 따라올 수 있죠? 그죠? 근데 아직도 몇 번째 항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AX는 바로 3 곱하기 2의 2x-2승인데 이것이 3 곱하기 2의 2n 플러스 2승과 같아.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면 3은 이렇게 지어지고 바로 등치법에 의해서 2x-2는 2n 플러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래서 넘어가. 그러면 2x라고 하는 것은 2n 플러스 4가 되어서 바로 x의 값은 n 플러스 2다 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몇 번째 항이야? n 플러스 2번째 항이야.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2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고 공비가 4니까 1보다 커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답을 뭐라고 쓰면 좋을까? 바로 4-1에 공비 마이너스 1에 초항은 3에다가 4의 항의 개수 n 플러스 2개로 확정되었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분모가 3이니까 이렇게 지워져 버리고요. 요 녀석만 답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지수법칙을 이용하니까 2의 2n 플러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들 필기 잘 해놓으시고, 자, 선생님 이제 칠판을 좀 지우겠습니다. 됐죠? 뿅. 자, 이번에는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구조적인 분석에 대해서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여러분들 비교 기준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등차수열 한번 이야기할게요. 등차수열 이렇게 돼 있어. 자, 선생님이 두 개의 식을 한번 써보겠어요. SN이라는 것이 2n의 제곱 플러스 3n 이렇게 써봤고요. 두 번째 식을 SN이라는 것이 바로 2n의 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써봤어요. 자, 이 두 식을 갖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얘는 뭐라고 해요? 초항부터 정상적인 등차 수열을 이루며 고응차는 4가 되겠고 초항은 5야 이렇게 읽어내실 수 있죠. 선생님하고 지금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안 되는 학생들은 바로 등차 수열의 합을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번은 뭐라고 할 수 있어? 상수항이 있죠. 이렇게 상수항이 있단 말이야. 등차 수열의 합에서는 상수항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수항이 있다면 굳이 이것을 분석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녀석은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의 합으로서 역시 둘째 항부터 공차가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초항은 얼마로 인정해줘야 된다? 3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 선생님이 공식으로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 공식 기억이 안 나면은요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러한 맥락에서 등비 수열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등비 수열의 합의 일반식 구조가 R-1에 A의 R의 n승-1 아니겠어요? 이것을 R의 n승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해봤더니 R-1의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R-1의 A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부르니? R의 n승의 개수라고 불러요. R의 n승의 개수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상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R의 n승의 개수와 상수를 비교했을 때 그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이것을 갖다 일반적인 구조 A, R의 n승 플러스 B로 정리해봤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바로 A라고 하는 녀석과 B라고 하는 녀석의 관계인데 A가 마이너스 B와 같다면 즉 B가 마이너스 A라고 한다면 B가 만약에 마이너스 A라고 한다면 이때 수열 AN이라고 하는 것은 초항부터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판단하시면서 이때 AN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A, R 플러스 B에 그 다음에 R의 n-1승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B가 마이너스 A와 같으니까 좀 더 아름답게 정리를 하면은요. 요 식의 구조는요. A 곱하기 R-A 그 다음에 R의 n-1승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B하고 다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A가 마이너스 B하고 다르다면 즉 이 값과 이 값이 다르다고 한다면 절대값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 수열 A에는 둘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때 AN을 빨리 구하는 방법은요. 이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즉 A하고 B가 절대값이 다른 형태가 나왔을 때 무조건 이 일반항 A는요, AR-A라고 쓰세요. 그리고 R의 n-1승 이렇게 쓰면 되겠고, 이때 N의 값, 즉, N의 범위를 조정해 주는 거야.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1일 때는 어떻게 하는가? 초항은 바로 S1으로 인정해서, 바로 여기에다가 AR 더하기 B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N이 1일 때. 자,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옆에 있는 문제를 풀어서 우리 간단히 연습을 좀 해보기로 할까? 자, 개념정리 15번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이 다음과 같은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라 이랬어. SN이 다음과 같은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라. 자, SN은 이렇게 나왔네요. SN은 어떤 수열의 합을 n번째까지 더하라는 얘기인데 3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은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선생님이 등비수열의 일반항 설명을 써서 앞서 설명을 했는데 A에는 초항의 R의 n-1승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상수항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상수항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상수항이 없어야지만
등비수열의 일반항, 그리고 n이 지수 자리에 놓였을 때, 그리고 n 앞의 개수가 1일 때 공비가 결정된다. 이런 말씀들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바로 지수꼴로 나왔는데 상수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조로 봤을 땐 등비수열이 아니다가 되는 것이고요. 등비수열의 합구조로 봤을 때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3 곱하기 3의 n승 마이너스 3이라고 써보았더니 바로 3의 n승의 개수 3과 상수 3이 부호가 반대이고 절대값이 같아요. 그러면 얘는 정상적인 등비수열의 합이다.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초항을 초항이라 할 수 있어. S1이 곧 초항으로서 n에다 1 집어넣으니까 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비는 그냥 3으로 이야기하고 이때 an이라고 하는 것은 6 곱하기 3의 n-1승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좀 더 정리하면 2 곱하기 3의 n승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요 2번의 식을 보면은요, 마찬가지로 지수꼴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가 붙어 있고 SN이라 붙어 있으니까 어떤 수열의 합이긴 합이거든요. 근데 요것은 5 곱하기 5의 n승 마이너스 1의 구조로 5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서로 절대값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야?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수열의 합이다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가 AN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왼쪽에서 구한 것처럼 초항과 공비를 결정해서 구할 수 없고요. 이 경우에는 공식에 의해서 AN이라고 하는 것은 요걸 A로 볼 수 있죠. 그래서 5 곱하기 5 마이너스 5 그리고 5의 n-1승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조건은 n은 2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이때 계산은 20 곱하기 5의 n-1승 좀 더 정리하면 4 곱하기 5의 n승. 근데 이 식에 의해서 얻어낼 수 있는 항값들은 다 n이 2보다 큰 경우에만 항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고? 첫 번째 항은 S1일 때 구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그냥 2를 집어넣어 주게 되니까 5의 2승 마이너스 1, 24 그리고 이것은 n이 1일 때로 구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만약에 이런 방법이 여러분들 익숙치 않고 선생님한테 처음 듣는 학생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런 방법을 쓰겠죠. 학교에서나 혹은 또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원칙론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설해 드릴 거예요. 다시 말해서 AN이라고 하는 것은 SM-SM-1이고 이때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달고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때 얻어지는 AN에다가 초항을 넣어서 S1과 같으면 초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것으로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것으로 해석해라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요. 그래도 한 번은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것은 3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3 마이너스 SM-1이라고 하는 것은 3의 n승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요 상수는 지워지면서 3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3의 n승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는 3 곱하기 3의 n승 마이너스 3의 n승 그래서 요것은 2 곱하기 3의 n승으로 정리되고 n은 뭐야? 2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A1이라는 값이 얼마야? 여기다 넣어보니까 6이 나왔고요. 또 S1이라는 값이 넣어보니까 3의 얼마? 2승 마이너스 3에서 6이 나왔죠. 따라서 A1과 S1이 같기 때문에 이므로 초항부터 등비수열, 초항부터 등비수열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부터 등비수열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해서 AN이라고 하는 것은 뭘 조정하냐면 여기가 아까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달아놨는데 얘는 요 식 자체는 초항부터도 성립이 되는 것이니까 뭐라고 쓸 수 있다? 2 곱하기 3의 n승 굳이 n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이런 표현을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야. 써줘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그러면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풀 수 있겠죠. 자 2번도 뭐 해설을 좀 할까? AN이라고 하는 것은 SM-SM-1로 쓸 수 있고 n은 2보다 커났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5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5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 역시 5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5의 n승 이렇게 쓸 수 있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5 곱하기 5의 n승 마이너스 5의 n승 하니까 얘는 4 곱하기 5의 n승 이렇게 쓰고 n은 2보다 커났다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A1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보니까 4 곱하기 5가 되어서 20이 되었고요. 또 S1이라는 것은 여기다 넣어서 구하는 거야. 5의 2승 마이너스 1에서 24가 되었죠? 서로 다르죠? A1과 S1이 다르므로 이것은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래서 식을 어떻게 써야 된다? AN이라고 하는 것은 4 곱하기 5의 n승
그 다음에 n은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조건을 달고 또 a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24다. 구별을 해서 n은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선생님이 왼쪽에 적어드린 공식이 이러한 과정을 함축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풀이 방법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은 공식을 가지고 빨리 대체하는 능력도 좀 키우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말이죠. 좀 더 이야기를 진행하기로 하겠는데요. 일단은 등차 수열 그리고 등비 수열, 조화 수열의 관계를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조화 수열의 관계. 자, 우리 간단히 복습하자 뭐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지수함수, 그 다음에 로그함수, 등차, 등비 수열의 관계를 한번 배워보기로 하겠는데, 자, 지수함수를 하나 선생님이 띡 그려볼게요. 지수함수. 자, 지수함수를 띡 하나 그려봤어. y는 a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 그리고 a가 1보다 커야지만 얘처럼 증가함수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때 말이죠. 정의역의 등간격의 값으로 여기에다가 p,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p 플러스 d,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p 플러스 ed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p 플러스 ed 이렇게 써봤어요. 그럼 여기가 등간격이 되겠죠. 등간격이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p 플러스 d, p 플러스 ed는 등차 수열이 되잖아.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정의역이 등차 수열이란 말이야. 등차 수열, 정의역이 등차 수열. 정의역이 등차 수열을 이루면 말이야. 정의역이 등차 수열을 이루면, 즉 x의 값이 등차 수열을 이루면은 이때 y의 값은 뭐가 될까 하는 이야기예요. y의 값을 쭉 나열해보면 이때는 a의 p 플러스 d, p 플러스 p 승,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p 플러스 d 승,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p 플러스 ed 승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어떤 일을 한 거야? 여기다가 곱하기 a의 d 승을 했고 여기다가 곱하기 또 a의 d 승을 한 것과 같은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곱하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일정한 숫자를 곱했으니까 바로 등비수열이 되겠죠. 자, 지수함수에서 정의역이 등차 수열이면 치역은 등비 수열이야. 이런 정의가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성질이 나온다. 뭐 당연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좀 생뚱맞게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복습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로그함수 하나 그려볼게요. 로그함수에서도 이렇게 여기가 1이 되겠고 y는 로그 a의 x, 로그 a의 x 이랬어요. 자,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써봤어요. 자, 이번에는 사실 로그함수는 지수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정의역이 말이야 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ar이 있어요. ar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러면 ar의 제곱 정도 되겠죠. 이렇게 정의역이 등비수열을 이루면 로그함수에서 정의역이 등비수열을 이룬단 말이야. 등비수열을 이루면 말이죠. 이때 치역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볼까? 자, 이때 말이죠. 여기 A, A, 똑같은 A를 써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보기가 좀 안 좋다. 여기를 P라고 살짝 굳혀놓고 갈게. 그래, P. 그 다음에 P. 문자를 좀 달리 하자.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PR. 됐습니까? PR. PR 하니까 꼭 선생님을 PR하는 것 같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화내지 마시고 수업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여기에다가 2승 이렇게 써봤어. 그러면 정의역이 등비수열을 이루면은 이때 치역의 값은 어떤 형태가 되는지 한번 볼까? A에 뭐라고 쓸 수 있어? P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요거는 또 뭐라고 쓸 수 있어? 로그 A의 PR 이렇게 쓸 수 있네. 그리고 요거는 또 뭐라고 쓸 수 있니? 바로 로그 A의 PR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죠? 그럼 얘들아 이걸 갖다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것은 로그 A의 P 더하기 로그 A의 R 이렇게 되겠죠. 로그 A의 R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상수값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요것도 정리를 해보면은 로그 A의 P 더하기 2 로그 A의 R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요 치역에다가 요 함수값에다가 A 로그 A의 R을 더한 거고 로그 A의 R을 두 번 더한 것이니까 이들 간에는 등차 수열이 된다. 바로 여기가 등간격이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되겠죠. 그럼 거꾸로 또 생각해야 돼. 로그 함수가 나왔는데 바로 이 치역이 등간격이다 라고 하면 거꾸로 이 값들은 무슨 수열이 된다? 정의역은 등비 수열이 된다. 이러한 상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사항은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조화 중앙의 관계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미 1학년 때
등차 중앙? 아니 그때는 뭐야? 산수의 평균이란 말이 있었죠. A가 양수고 B가 양수야. 이때 산술평균 영어로 arithmetic mean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기하평균 geometric mean 자 조합평균 harmony mean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두 양수를 가지고 어떤 짓을 하냐면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이게 산수의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기하평균은 두 자식을 곱한 다음에 루트를 취하면은 이것을 기하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야. 조합평균은 두 녀석을 곱하고 2배 한 다음에 두 녀석의 합으로 나눠주니까 굉장히 조화롭다 이래서 조합평균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산수의 평균이 항상 크거나 아니면 같아질 수 있고 같을 때는 A, B가 같을 때 그런 것이죠. 크거나 같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수원에서는 등차중앙, 등차수열의 중요한 특징이죠. 등비중앙, 등비수열의 중요한 특징이죠. 조화중앙, 조화수열의 중요한 특징인데 이들 간에는 당연히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될 거고 그죠? 근데 또 한 가지의 성질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산수의 평균을 A, 그 다음에 기하평균을 G, 그 다음에 조합평균을 H라고 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녀석 G라고 하는 것의 제곱은요. 바로 AH와 같습니다. 증명은 간단해요. 이거 루트 XY를 제곱하니까 루트 XY를 제곱하면은 XY가 나오겠죠? 요거 뭐야? 2분의 X 플러스 Y 그 다음에 또 X 플러스 Y분의 2XY 이렇게 하니까는 이거 다 지워지잖아. 이렇게 지워지고 또 이렇게 지워지니까 좌변도 XY, 우변도 XY 성립하죠. 그럼 얘들아 HH 순서대로 바로 등비 중앙의 원리가 성립이 되니까 AGH 순으로 무슨 수열을 이룬다는 것도 알 수 있어.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들 간에는 공비가 존재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계들을 좀 알고 계셔야지만 좀 더 고급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데 그러면 개념정리 12번 문항부터 차분히 한번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위로 가자. 됐습니까?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이죠.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떠올리면서 아니면 왼쪽을 살짝 보시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보기로 하겠어요. 자, 우리가 이미 노그를 배웠으니까 노그의 성질과 더불어 등비수열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같이 공부해보기로 하죠. 그럼 노그 2의 4, 로그 2의 4의 3승, 노그 2의 4의 9승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미수가 다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니? 노그 2의 4 곱하기 4의 3승 곱하기 4의 9승 곱하기 중간생략 이래서 4의 3의 n-1승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말이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4의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중간생략 3의 n-1승 아하, 바로 여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가 등비수열의 합이 되었네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만 좀 따로 떼서 생각할까? 자, 따로 떼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좀 더 생각해보면 4라고 하는 것은 2의 2승으로 쓸 수 있죠. 이렇게 써놓고 자, 이제 들어갈게. 공비가 3이니까 3-1에 초항은 1이니까 1. 그 다음에 3에 항의 개수는 1승에서부터 n-1승까지 n-1개에다가 요 1이 하나 있으니까 항의 개수는 n개 -1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들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랑 얘랑 곱할 수 있죠. 여기가 2이고 얘랑 이렇게 지워지니까 결국은 이것은 노그 2의 바로 3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자, 노그의 성질에 의해서 요 진수의 지수는 뭐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나갈 수 있죠? 그리고 노그 2의 2는 2니까 결론을 쓰자면 이것은 3의 n승 마이너스 1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의미는 뭐야? 이 전체의 합이 이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이런 복잡한 식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아, x는 마이너스 1은 아니다라고 했어. 그 이들 간의 관계를 보니까 공비가 말이죠. 공비가 x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장 어느 곳에도 x에 대한 정의가 x가 마이너스 1만 아니다라고만 했지 특별한 조건이 없죠. 이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고민하셔야 될 것은 만약에 초항이 0이라면 어떻게 될까? 초항이 0이라면 즉 x가 0이라고 한다면 x가 0이라면 00000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합을 s라고 하면 s는 무조건 0이 돼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조건에서 x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미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공비가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것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여기가 1승, 여기가 n-1승, 항이 더 하나 있으니까 항의 개수는 n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sn이라고 적고 출발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1-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 초항은 얼마? x 가로 열고 그 다음에 1-x 플러스 1분의 1의 항의 개수는 n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번분수 풀어야 되잖아. 번분수를 풀 때는 분모를 갖다 분자분모에 곱해줘라 이랬으니까 x 플러스 1을 분자분모에 곱해주니까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x에다가 또 뭐 하면 되겠어? x 플러스 1, 그 다음에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의 n승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근데 요 부분을 보니까는 요 1 지워지고 요 x 나눠 떨어지죠. 그리고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x 플러스 1 마이너스 요거 차수 하나 줄어들면서 x 플러스 1분의 1의 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보기 중에 있다면 보기 중에서 찾으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 이제 개념 정리 13번 문항을 들어가기로 하겠는데요. 자, 등비 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의 합이 1이고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의 합은 3이다.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15항까지의 합을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 일단 두 가지로 풀 수 있는데 제5항까지의 합이 1,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의 합이 3, 그 다음에 15항까지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등간격이라는 게 눈에 보이시죠? 5항, 10항, 15항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럼 원칙론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 약간 훈련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있어요. 요거 우리 지수법칙에서 배웠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할게. 얘들아, A의 2승 마이너스 B의 2승이라고 하는 것은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러면 A의 3승 마이너스 B의 3승은 뭐가 됩니까? A 마이너스 B 곱하기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자, 요 정도도 여러분들 인수분해 가능하겠죠. 자, 가능하다. 그러면 높아심에서 A의 3승 플러스 B의 3승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 플러스 B 곱하기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정정정정정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갈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주어진 문장을 식으로 좀 표현하는 훈련을 할게요. 제5항까지 합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야? 등비수열이라고 했고 제5항까지의 합이니까 S5는 이렇게 쓸 수 있고 공비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초항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초항을 우리 A1이라고 할까? A1. 공비를 뭐라고 할까? 공비를 우리가 R이라고 하자. 얘들아, 우리가 등차수열 문제 풀어봐서 알지만 초항을 A1, 그때는 공차가 D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번에는 등비수열 했으니까 초항은 A, 공비는 R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R-1의 초항 A에다가 항이 5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R의 5승 마이너스 1인데 이 값이 1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S10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 R-1의 초항은 바뀌니? 안 바뀌지? 그 다음에 A1, 그 다음에 R의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얼마? 10, 아니야. 3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S15를 구해야 되네? S15는 어떻게 되죠? R-1에 A1에 R의 15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어. 이 값이 얼마일까? 요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도 선생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등비수열은 곱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의 이 접근 방법은 나눔으로써 혹은 인수분해함으로써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요 두 번째 조건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S10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쪼갤 수 있을까? 분모를 한번 봐봐. R-1이고 분자는 R의 10승이야. 근데 R의 10승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써도 돼? R의 5승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되겠지. 그러니까 요걸 기반으로 해서 R의 5승 마이너스 1 자, A1은 어디에다 빼먹었니? A1. 그 다음에 R의 5승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지. 자, 인수분해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누구랑 닮아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십니까? 얘랑 똑같이 생겼죠. 그쵸? 똑같이 생겼으니까 1이라고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결과값은 R의 5승 플러스 1이 되는데 그 결과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3. 그러니까 우리가 R의 5승이 2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R의 5승이 2니까는요. 그러면 R은 5분의 1승인가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여기에는 뭐야? 우리가 그러한 R의 5분의 1승이 얼마인지 이런 게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덩어리로 여러분들이 놓고 덩어리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좀 분석해 볼게요. 요 부분을 분석해 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나? R-1에 R의 15승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R의 15승은 R의 5승의 전체의 3승 마이너스 1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또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A1의 R의 5승 마이너스 1에 R의 10승 플러스 R의 5승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 역시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때요? 어떤 모양이에요? 똑같은 모양이니까 1이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R의 5승이 2인 거 알았으니까 이 식을 갖다 다음과 같이 고쳐서 쓸 수 있네. R의 10승은 R의 5승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R의 5승은 그냥 R의 5승 쓰면 되겠고 1은 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R의 5승이 2니까는 얘는 4 쓰면 되겠고 2 쓰면 되겠고 1 써서 결과의 값은 7이야 이렇게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또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어요. 등간격의 문제인데 등간격의 문제가 나오면은요.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등차 수열에서도 일정 간격의 합은 역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죠. 등비 수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간격의 합이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S5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S10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S15라고 써봤어요. S15.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합이 얼마라고 했니?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합은 자동으로 얼마라고 할 수 있겠니? 자, 3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 3인데 요 2를 빼버리니까 2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공비가 얼마예요, 얘들아? 여기에서 요 둘의 관계가 2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합은 4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합은 7, 1 더하기 2 더하기 4, 1에서 7. 어때요? 식을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성질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죠. 다시 한번 설명할게. 5, 10, 15 등간격이 되니까 요 합이 역시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S5까지가 1이었고 또 S10까지가 3이었는데 2를 빼버리니까 S5까지의 합을 빼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S2 다시 말해서 6항에서부터 10항까지 합이 2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2다. 그러면은 1과 2 사이 요 사이에 공비 2가 존재하죠. 등비 수열.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11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도 역시 등비 수열이 되니까 여기다 곱하기 2에서 4를 구하면 되는데 S15라고 하는 것은 초항에서부터 15번째 항까지 다 더하라는 얘기니까 이 값을 더해서 7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간격이 나오면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한 문제에서 등간격이 나오면 쉽게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에 의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 대신 이러한 풀이 방법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계산 능력도 같이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개념정리 14번 문항으로 넘어가기로 하겠는데요. 14번 문항은 쉽습니다. 첫째 항부터 JN항까지의 합 SN이 다음과 같은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이 수열이 등비 수열이 되도록 K의 값을 구해라 이랬어. 자, 등비 수열이 되도록 이란 말은 정상적인 등비 수열, 즉 초항부터 차례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선생님 뭐라고 했어? 3의 n승을 기반으로 했을 때 그 개수값하고 상수값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해야 되니까 k의 값은 마이너스 2다라고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 아래 보다시피 sn-sn-1로 그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sn-sn-an이라고 하는 것은 sn-sn-1이다. 그리고 n은 2보다 커놨다.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방법도 소개를 했죠. 근데 이렇게 풀게 되니까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풀면 그냥 보자마자 1초 만에 k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응용 문제 하나 더 풀어보기로 하겠는데 개념 정리 16번 문항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로그 A1, 로그 A2, 로그 A3 이렇게 해서 로그 AN 플러스 1, 로그 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얘들아, 로그의 값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바로 small a1, small a2, small a3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얘들아, 결국 얘는 뭐니? 로그, 바로 x라는 로그 함수죠. 로그 함수에서 치역이 등차 수열을 이루면 정역은 무슨 수열을 이룬다? 바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래서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냐? 어떤 수열이냐? 등비 수열이야.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수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 자, 어떤 방법? 등차 수열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중에 아무거나 3개의 항을 뽑아. 아무거나 바로 로그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로그 an 플러스 2 이렇게 3개 연속하는 3개의 항을 뽑았는데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했잖아. 등차 수열. 등차 수열하면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등차 중앙의 원리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 쓸 수 있어? 2 로그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두 항이 합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로그 an 더하기 로그 an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지. 로그의 성질에 2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로그 a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진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로그 an 곱하기 로그 an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고 바로 미수가 같은 두 로그가 있으니까 등치법에 의해서 두 진수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n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와 같다. 무슨 원리예요? 등비 중앙의 원리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등비 수열로 판단을 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로그 함수의 성질을 알고 있다면 치역이 등차 수열을 이루면 반드시 정역은 등비 수열. 지수함수의 성질을 알고 있다면 정역이 등차 수열을 이루면 치역은 등비 수열. 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개념정리 17번 문항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개념정리 17번 문항을 찬찬히 한번 읽어볼까요? 로그 2의 x, 로그 함수가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점, P점, 2의 5승, 5, 2의 5승, 5 찾으셨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쵸? 이때 정의역은 2의 5승, 그 다음에 치역은 5 이렇게 결정이 되었답니다. 이때 P점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선분 OQ가 여기 있네요. 그쵸?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 선분 OQ를 자, 그림과 같이 5등분을 했습니다. 1등분, 2등분, 3등분, 4등분, 5등분. 야, 여기서 등분이란 말이 중요한 것이죠. 5개의 등분을 했을 때, 자, OQ와 곡선 사이에 4개의 선분을 그었다. 4개의 선분을 그었죠. 이 4개의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이 4개의 선분이 뭐니? 얘죠. 초록색으로 하나, 둘, 셋, 넷. 자, 우리가 로그 함수에서 치역이 등간격, 등차 수열을 이루면은 정역은 무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죠? 그쵸? 정역은 등비 수열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녀석은 얼마를 넣어줘야지? 여기가, 자, 등분이라고 했으니까, 5등분이니까 여기가 5죠? 그러면 여기가 1, 2, 3, 4, 5. 딱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는 얼마를 넣어주면 돼? 여기다 2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로그 2의 2니까 1이 나오겠고, 여기는 2의 제곱이 되겠고, 얘는 2의 3승이 되겠고, 2의 4승이 되겠고, 얘가 2의 5승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네 선분의 길이는 결국은, 바로, 이 함수 값의 x좌표 값이 되는 것이죠. 요 길이가 바로 네 선분의 길이가 되는 것이고 그 길이의 합은 결국 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2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2의 3승 더하기 2의 4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의 4승이죠. 선생님 2의 4승이면 16이면 이만큼 가야죠. 이 그림을 믿으시면 안 되죠. 그죠? 이 그림을 믿지 말고 숫자의 값을 믿어서 계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더해버리면 되겠죠? 2하고 8 더하니까 10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4하고 16 더하니까는 20 나오겠네요. 10하고 20 더하니까 30. 이렇게 해서 3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여러분, 노감수 나왔을 때, 이 정의역을 등비수열로 가르쳐주면 이 치역의 값을 등차수열로 등차수열의 합으로 구하시면 되겠고 반대로 이 치역을 등차수열로 가르쳐줬으면은 정의역을 등비수열로 구해서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지식을 쌓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이 접근법을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어지는 수업은요. 등비수열의 합의 응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들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좀 어려운 문제에 대한 도전력도 좀 키우셨으면 합니다.